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특징과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는 오름세입니다. 삼성전자도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다만 지금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로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그 음봉이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지금 현재 특징부터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원활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거래소 시장 활발한 모습을 띠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관련 섹터들 쪽 흐름이 일단은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좀 일단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품주 일부 옵트론텍이라든지 삼성전기 등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삼성전자보다는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 SDS, 제일모직까지 해서 이런 종목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 또 현대차의 큰 대규모 투자 발표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소폭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캐스텍 코리아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상승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상승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소 시장은 낙폭 과대했던 유가에 민감했던 화학주, 정유주 섹터들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LG화학까지 상승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금호석유도 좀 많이 강조해드렸었는데 상승폭 강한 모습입니다. 특히 LG화학도 저점에서 강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물인터넷 관련주들과 3D 프린터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TPC, 그다음에 엔텔스, 코콤 등 상승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닉스가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바닥권에 있었던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선전을 해주면서 추가 상승 이끌어내주고 있는 모습 속에 오늘 NHN엔터 약세 보여주고 있죠. 대규모 유상증자 뉴스 나오면서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제도도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더불어서 이 IT 종목군들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 부품이나 IT 부품 쪽으로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정작 삼성전자는 지금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음봉, 지금 5일선, 20일선까지 내려앉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 만기일이라서 지금 현재 지수에 연동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해주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 주변에 있는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20일선 지지는 받아내고 있습니다. 132만 원 밑에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131만 원 정도 지지선 설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대 지지선은 단기적으로는 한 128만 원에서 129만 원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4분기 실적보다 오히려 1분기 실적이 더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IT 섹터 중에서 지금 다 많이 올라요. 삼성 SDI도 한 3%, 삼성전기도 한 4%, 하이닉스도 3% 넘게 오르고 있는데 LG이노텍이 오늘 장 초반부터 또 두각을 나타내는 그 흐름입니다. 오늘 4일 만에 반등권의 움직임 나타나면서 지금 강한 시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위주로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LG이노텍 실적에 대한 기대감 레포트 나오면서 오늘 강세입니다. 4%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추세도 일단 좀 나쁘지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지난번에 돌파 못했던 11만 7천 원 부근의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10만 5천 원 강하게 하회하지 않는다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최근에 LG이노텍이라든지 LG디스플레이 좀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LG이노텍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1만 7천 원의 강한 저항대에 있어서 이 부분 돌파하는 거 확인 한번 보유하신 분들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11만 7천 원에서 12만 원권 부근을 단기 저항대로 좀 염두에 두시고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11만 원 이하권에서 일단은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손절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 10만 5천 원 부분 강하게 좀 이탈한다라면은 손절선 정해놓고 대응하신다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가 반등한 가운데 경기 민감주들도 반등권 오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반가운 종목이 LG화학이에요. 지금 8거래일 만에 상승세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인데 자,
자, 이 종목은 좀 일시적인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추세적으로 조금 더 이쪽으로 좀 볼 수 있는 건지 물려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죠. 네, 화학주 섹터 중에서 가장 강하게 많이 빠진 종목 LG화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다른 화학주 섹터들은 그래도 좀 저점권이 좀 지켜지거나 아니면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LG화학 계속적으로 좀 매도세 나오면서 약했는데요. 개인적으로 LG화학이 과연 화학주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LG화학이 화학주일까요? 뭐 물론 화학주일 수 있겠습니다만 IT 부품하고 그다음에 재료 쪽 감안하고 자동차 부품 쪽까지 생각한다라면 LG화학은 화학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LG화학을 봐주신다라면은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좀 모아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월봉, 연봉상으로도 바닥권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 보유하신 분들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18만 원을 강하게 다시 상승 반전시켜서 넘어가기 전까지는 바닥 잡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평선들이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향된 이평선들을 돌리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기보다는 초장기적인 흐름에서 LG화학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보유하신 분들 어제 저점권을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셔서 손절선 설정하시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보유의 영역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할에 접근하실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개별주 한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이 자동차 부품주, 캐스텍 코리아. 오늘 뭐 증권사 쪽에서도 추천이 좀 나온 종목이기도 한데요. 주가는 1.8% 오르고 있네요. 이 종목, 앞으로 좀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현대차가 자동차 쪽 부품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강하게 하겠다고 발표한 그런 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워낙 주가도 많이 빠졌었습니다. 신규 상장된 이후에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감장치, 연료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업체라서 앞으로 뭐 유가가 지금 뭐 물론 바닥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유가가 향후에 좀 오르게 된다라면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요. 뭐 자동차 업체로서는 연비를 올릴 수 있다라는 쪽에서 본다라면은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캐스텍코리아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스텍코리아 지금 21선 어제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오늘 장 초반에 오르는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7,000원 이하권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실 좀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뭐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거래가 부족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실 때 좀 우려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 동반된다라면은 7,000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분할 매수 가능하고요. 뭐 목표가는 한 9,000원대 정도 한번 단기적으로는 한번 설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하락하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 하락 종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NH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금 대규모 유증 소식에 6.7%대 급락. 오늘 갭을 동반한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거래도 크게 실리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갭을 좀 메울 수 있을까요? 전략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네, 대규모 유상증자, 뭐 신규 투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운용자금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요. 3,000억대 유상증자인데요. 뭐 주주 배정입니다. 약 한 30% 정도 되는 주주 배정인데 오히려 할인율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의아한데요. 뭐 각 증권사 리포트들은 오히려 빠지면은 사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상증자 기준일이 3월 중순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죠. NHN 엔터 오히려 최근에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파이어링크를 인수하면서 상당히 좀 강한 행보를 보여왔었는데요. 뭐 시장 일각에서는 또 추가적인 M&A에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점에서는 사실 시장에서는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밝혀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 85,000원대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지지력을 확인해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이 종목 84,500원 오늘 저점권 강하게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좀 일정 부분 21선 부분까지 한 88,000원 부분까지 반등 시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갭 매움은 나중에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와서 8만 원대 초반이라면은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굳이 팔 필요는 없겠지만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타이밍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 소리 없이 정말 조용하게 내리막을 타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바로 코웨인데 오늘 보니까 지금 박스권도 이탈하는 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이 종목 어떻게 전략 세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코에는 정말 갈 듯 안 가다가 지금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번 저점권인 79,000원대 부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장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막스권 하단이 깨졌었습니다만은 일단은 거기에 간당간당하게 지금 걸쳐 있는 상태가 되겠죠. 사실 뭐 물 관련주라든지 코에 같은 경우는 현금 장사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는데요. 오히려 최근에 내수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도 많이 연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기관의 매도라든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부담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에 같은 경우 지금 추세라면은 85,000원을 향후에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중기적으로 좀 박스권 하단을 계속 낮춰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 시에 85,000원, 특히 뭐 84,000원 부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 흐름이 향후에도 진행된다라면은 비중을 좀 축소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그 위에 다음에 안착을 한다라면 다시 재매수한다라는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79,000원대 위에서 형성이 된다라면은 일단은 보유해 보면서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진희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